본 교육 영상은 펜형 인슐린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 정확하고 안전한 주사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작용시간별로 구분되는 펜형 인슐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 제제는 작용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따라 크게 식사 인슐린과 기저 인슐린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식사 인슐린에는 초단기 작용 인슐린이 포함되며 식후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기저 인슐린에는 중기작용 인슐린과 장기작용 인슐린이 포함되며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에 관여하여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초단기 작용 인슐린은 효과가 2분에서 15분 이내에 나타나 약 2시간에서 5시간가량 지속됩니다. 따라서 식사 15분 전에서 식사 직전에 투여하도록 합니다. 장기작용 인슐린은 효과가 1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나타나 24시간, 일부 제제는 24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따라서 하루 한 번,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기작용 인슐린은 효과가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나타나 18시간까지 지속되므로 일반적으로 식사 30분 전에 투여합니다. 투약 전 우윳빛깔이 될 때까지 혼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작용시간이 다른 인슐린을 혼합한 제제가 있으며 그 가운데 초단기 작용과 중기작용 인슐린이 혼합된 제제들은 주사 전 우윳빛깔이 될 때까지 혼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15분 전에서 식사 직전 주사하도록 합니다. 초단기 작용 인슐린과 장기작용 인슐린이 혼합된 제제의 경우 하루 한 번 또는 2번 주사 가능하며 본인이 처방받은 횟수대로 주사합니다. 장기작용 인슐린과 인슐린 분비 촉진제가 복합된 제제 등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제제별로 정해진 투약 횟수와 시간을 지켜 투약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처방받은 인슐린의 종류와 투여 단위를 잘 확인하여 투약합니다. 특히 두 종류의 인슐린 펜을 사용하는 경우 상품명을 잘 확인하여 바꾸어 잘못 투약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펜형 인슐린의 각 부위 명칭과 투약 전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펜형 인슐린 주사 준비물에는 인슐린 펜, 인슐린 주사 바늘, 알코올 솜, 밀폐형 용기가 있습니다. 주사 부위 순환표는 필요한 경우 사용하도록 합니다. 먼저 펜형 인슐린의 각 부위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 펜 뚜껑, 용량 표시창, 용량 조절 다이얼, 주입 버튼, 사용 기한이 있으며 뚜껑을 열면 주사 바늘을 끼울 수 있는 고무막, 인슐린이 들어있는 인슐린 용기가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 바늘은 종이 덮개, 겉뚜껑, 속뚜껑, 바늘로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 바늘은 바늘 길이에 따라 4, 5, 6, 8mm가 있습니다. 환자의 피하 지방 두께,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며 특별히 비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4mm 또는 5mm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4, 5mm는 바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주사할 때 피하 지방을 집어 올리는 동작 없이 수직으로 주사할 수 있으며 6, 8mm는 정확히 피하 지방을 집어 올려 근육이 아닌 피하 지방층에 주사해야 합니다. 인슐린은 피하 지방이 아닌 근육에 주사하면 흡수가 빨라져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펜형 인슐린 주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사 전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인슐린 종류가 맞는지, 사용 기한은 적절한지 라벨을 통해 확인합니다. 펜 뚜껑을 열어 결정체나 부유물, 색깔 변화, 눈에 띄는 큰 공기방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인슐린은 무색 투명한 액체로 주사 전 흔들어 혼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기작용 인슐린이나 혼합형 인슐린의 경우 우윳빛깔이 될 때까지 손바닥 사이에서 부드럽게 10회 정도 굴리고 상하로 가볍게 10회 흔들어줍니다. 주사 바늘을 끼우는 고무막 부분을 알코올 솜으로 소독합니다. 주사 바늘은 일회용이므로 매번 새 것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주사 바늘의 종이 덮개를 떼어냅니다. 펜과 주사 바늘을 일직선으로 맞추어 끼우고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때 일직선으로 맞추지 않으면 바늘이 안쪽에서 구부러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겉뚜껑과 속뚜껑을 차례로 당겨서 뺍니다. 겉뚜껑은 주사 바늘을 뺄 때 사용해야 하므로 따로 보관합니다. 인슐린 용기 안에 큰 공기방울이 있다면 용량 조절 다이얼을 1 또는 2로 맞춘 후 바늘이 위쪽을 향하도록 세웁니다. 손가락으로 3에서 4회 탁탁 쳐서 공기방울을 위로 올립니다. 주입 버튼을 3개 눌러 공기방울을 제거하고 바늘 끝에 약물이 맺히는지 확인합니다. 공기방울을 제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 개봉한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인슐린 흐름이 정상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사해야 할 용량이 표시창에 나올 때까지 다이얼을 천천히 돌려 맞춥니다. 알코올 솜으로 주사할 부위를 소독한 후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알코올이 덜 마른 상태에서 주사하면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인슐린 펜을 내 손가락으로 움켜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주입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손자세를 취합니다. 주사 바늘을 주사할 부위에 부드럽게 찔러 넣습니다. 용량 표시창의 숫자가 0이 될 때까지 주입 버튼을 천천히 누르고 약물이 완전히 주사될 수 있도록 약 10초 정도 주입 버튼을 누른 채 기다립니다. 주사 바늘을 뺄 때는 주입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찔렀을 때와 같은 각도로 뺍니다. 주사 후에는 인슐린 펜의 겉뚜껑을 다시 끼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뺍니다. 주사 바늘에 손이 찔리지 않고 안전하게 주사 바늘을 제거하기 위해 손으로 주사 바늘을 돌려 빼거나 속뚜껑까지 끼우지 않도록 합니다. 주사 후 주사 바늘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외부 온도에 따라 인슐린이 새어나오거나 공기방울이 인슐린 용기 안으로 들어가 정확한 용량이 주사되기 어렵게 합니다. 제거한 주사 바늘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밀봉 후 가정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사용한 바늘에 다른 사람이 찔릴 수 있으므로 폐기 시 주의합니다. 다음은 인슐린 주사 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과 주요 혈관과의 거리, 피하 조직의 두께, 주사 부위 접근성을 고려하여 복부, 팔, 허벅지, 엉덩이가 인슐린 주사 부위로 추천됩니다. 복부에 주사할 때는 배꼽을 중심으로 약 2.5c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사합니다. 이전 주사 부위로부터 최소 1cm 이상 떨어져 주사하되 주사 부위는 넓게 순환하도록 합니다. 이때 주사 순환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사 시 통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mm의 짧고 가는 주사 바늘로 주사합니다. 차가운 인슐린은 통증을 유발하므로 냉장 보관하였던 인슐린은 미리 상온에 꺼내 놓았다가 사용하도록 합니다. 알코올 소독 후 알코올이 완전히 마르기 전 주사하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이 완전히 마른 후 주사합니다. 주사할 때 주사 바늘을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느리게 주입하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피부에 부드럽게 삽입합니다. 주입 버튼은 천천히 누르고 50단위 이상의 많은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사 용량을 2번으로 나누어 주사합니다. 주사 바늘을 찔렀을 때와 동일한 각도로 빼고 주사 바늘을 재사용하면 통증과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반드시 주사할 때마다 새 주사 바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슐린을 보관하는 방법과 사용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새 인슐린은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냉장 보관하며 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약 인슐린이 얼었을 경우에는 폐기해야 합니다. 개봉하여 사용 중인 인슐린은 뚜껑을 씌워 30도 이하의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사용 중인 인슐린은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실온에서 보관 시 대부분 4주까지 사용 가능하나 제품별로 사용 가능 기한이 다르므로 본인이 사용하는 인슐린의 사용 기한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사용 기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슐린 펜을 개봉한 날을 펜 겉면에 기록해 두도록 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실 때에는 수화물 칸은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므로 인슐린이 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펜은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탑승해야 합니다. 인슐린과 관련된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과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혈당은 일반적으로 혈당이 70 미만으로 낮으면서 저혈당 증상이 있고 포도당 섭취 혹은 투여로 혈당이 회복되어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대표적인 저혈당 증상으로는 배고픔, 식은땀, 불안감, 손발 떨림, 피로감, 두통, 심한 경우 의식 저하와 경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혈당을 측정하고 70 미만이면 저혈당 응급식품을 섭취합니다. 15분간 휴식을 취한 후 혈당을 측정하여 정상 혈당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저혈당 응급식품 섭취를 반복합니다. 정상 혈당을 회복하면 당질과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이나 식사를 하여 추가적인 저혈당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혈당 응급식품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말하며 설탕이나 꿀 1숟가락, 요구르트 1개, 주스 또는 청량음료 4분의 3컵, 사탕 서너 개에 해당합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섭취합니다. 지방이 포함된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흡수 속도가 느려 혈당을 천천히 올리므로 저혈당 치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혈당을 자주 경험하는 경우 포도당 캔디를 구입하여 늘 휴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환자 스스로 처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 음식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즉시 119로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가거나 처방받아둔 글루카곤이 있다면 피하 또는 근육에 주사합니다. 저혈당이 있었다면 저혈당이 생긴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다음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혈당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식사량이 적은 경우, 식사를 거르거나 평소보다 늦게 먹은 경우, 빈속에 술을 마신 경우, 빈속에 운동을 하거나 평소보다 장시간 고강도로 운동한 경우, 처방된 인슐린 용량보다 많은 양을 투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은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혈당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출할 때에는 저혈당 응급식품을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한 대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당뇨병 인식카드를 소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침 전 혈당을 확인하여 혈당이 100보다 낮은 경우 간단한 간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운전 중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 혈당을 측정해보고 차량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당질이 함유된 음식을 비치합니다. 저혈당이 자주 반복되면 의료진과 상담합니다. 지방비대증은 주사 부위의 지방 조직이 두꺼워져 멍울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동일 부위에 인슐린 주사를 반복함으로써 지방세포가 비대해져 발생합니다. 멍울이 생긴 부위에 주사하는 경우 인슐린 흡수율이 감소하여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단단하게 만져지면 그 부위를 피해 다른 부위에 주사하고 의료진과 상담합니다. 지방 비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사 부위를 올바르게 순환하고 가능한 한 주사 부위를 넓게 사용하며 바늘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인슐린을 주사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행동하시고 투약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